그만 봅시다. 자, 7번 봅시다. 가에서 상황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극적 반전이 나타나는 문장을 모두 찾아 소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전부 다야. 전부 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지? 아니거나 출두하는 거 또 뭘까요? 반전, 반전. 오, 맞습니다. 얼굴 들어 나를 보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한 문장은 얼굴 들어 나를 보아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얼씨구나 좋을씨구, 어산한군 좋을씨구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어산한군 좋을씨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산한군 좋을씨구라고 하는데 거린으로 왔던 이 내 남편이 이제 어사가 되어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어산한군 좋을씨구라고 하는 그 문장들. 이거만 적으면 안 되고 이제 문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8번 문제 좀 그렇긴 한데. 자, 요거 말고 8번은 풀지 말고 쌤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요. 그 춘향이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기억납니까? 보경아 누구예요?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이름이야. 기억납니까? 뭐라고? 아, 그거는 몽룡이 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버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맞아요. 높은 사람인데 왜 높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좀 더? 그러니까 기세니 기스니까라고 하는 게 너무 천한 신분이니까 그런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몽룡의 신분과 춘향이의 신분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감이 돼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춘향이가 신분 상승을 하긴 해야 돼. 왜? 그래야지 드라마가 되지. 맞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은퇴한 기생인데, 늙어서 은퇴한 기생인데,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참판이라고 해요. 참판이라고 하는 벼슬은 높은 벼슬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버지 혈통은 조금 귀한 혈통을 좀 이어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개연성이 좀 담겨있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춘향이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이야기 전체에서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춘향이에게 요구되는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보면 여성은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여성이 정절을 빼앗기는 인물로도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사랑할 사람이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변사또한테 뺏기게 생긴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탈민녀설화라고 하는데, 이제 평민인 계층은 상대적으로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에 비해서 이제 이 지조나 정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수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자, 정렬 부인으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크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수천거구였죠. 자, 그 다음에 고난 끝에 몽룡과 재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혼자 남겨져서 정절을 지키는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을 구원해줄 어떤 대상을 수동적인 위치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고전 소설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로 따지면은 이 이야기는
신분을 초월한 몽룡이와 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제가 판소리계 소설은 표면적인 주제도 있지만 이면적인 주제도 있다고 했었다. 그쵸? 이면적인 주제에서는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에 담겨있다 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A 부분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표현들을 쓰라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케이, 열거. 또 오케이, 됐고. 그냥 고전 문학 나오면 열거 됐고 그냥 미리 얘기하고 가는 거 아니야? 또 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반복도 많은데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확장적 문체. 도치. 도치를 통한 강도? 예? 그거는 진짜 도치고요. 이거는 도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언어 유희. 표현 방법은 도치가 아니라 언어 유희입니다. 알겠죠? 도치를 이용한 거야. 알겠죠? 도치를 이용한 언어 유희죠. 두 개만 적으라고 했는데 6개 다, 5개 다 적어주세요. 열거, 대꾸, 반복, 확장적 문체, 언어 유희까지 다 나옵니다. 하나 조금 더 들어가자면요. 편집자적 논평은 아닌데 서술자의 개입은 드러납니다. 어디에 드러날까요? 오! 수업을 잘 듣는군요. 야, 이거 하는 거 보소? 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나오지 않는 것. 자, 춘향이 우기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 나옵니까? 나오죠. 자, 다음 춘향을 떠나는 고향을 떠나는 춘향이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사자성어. 어떤 의미? 대충 어떤 의미? 다 오마리 하는 것 같아 지금 다. 입만 뻐끔뻐끔. 일이 일비가 아니되리 이런 말 기억납니까? 일이 일비. 일희는 뭐였어? 이몽룡과의 재회. 일비는 뭐야? 고향을 떠나는 슬픔. 맞죠? 자, 그래서 드러납니다. 춘향이의 신분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왔나요?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무슨 부인? 정렬 부인. 정렬 부인. 정렬 부인이라고 하는 게 정절을 아주 열렬하게 지킨 부인이라는 거야. 국가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분 상승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본관사토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고을 수령 누구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문복명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굴의 뭐 영감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맨 첫 부분에 보면요 누구누구 참석하는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와 있어요. 춘향이가 자신의 정절을 시험하는 이몽룡을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와 있나요? 원망한 적이 없어요. 맞지? 자, 다음 자, 이거 13번 봅시다. 밑에 좀 적어봅시다. 춘향전의 근원설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까 내가 하나 얘기하긴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도 돼. 어떤 종류. 근데 진짜로 막 거짓말 옹알이 하는 것 같아요. 뭔데? 그 수조에 있는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물방울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염정설화. 염정설화 할 때 염이 뭔데? 에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뭐고요? 소금. 그렇고 그런 얘기가 소금 이야기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왜 그 이런 말 있어요. 그 재벌 회장들이 어떤 여성과 막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연문설이라고 하잖아요. 연문설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들 연정설화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엄청 많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나 저번에 얘기했었나?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어느 정도 좀 이거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만한 판소리인데 어떤 들어봤을 만한 뭔가 약간 옛날 노래인데 싶은 거 거의 대부분 춘향전에 나온 거라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 춘향본에 실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판본 있죠, 판본. 그거를 읽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누군가는 좀 흥미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좀 되게 뜨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당히 야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나 표현들도 되게 뭐라고요? 저렇게 모함하는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만큼 뭐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도파민이 팡팡 터졌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향유했던 문학이라는 게 거기서도 좀 드러납니다. 자, 연정설화 헐. 자, 다음 연정설화. 다음에 관탈 미녀. 뭡니까? 관리가 일반 백성인 여성을 빼앗는 이야기. 맞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 가는 여자인데 결혼했는데 막 내 마음에 들거나 예쁘거나 그냥 뺏어서 그냥 내 부인 시키고 그랬어요. 알겠지만 첩으로 시키고 양반들은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겠지만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맞아요. 암행사서. 등등등.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좀 자주 나오는 복이라 가지고. 자, 도미에게는 아름답고 절기가 묻은 아내가 있었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정절을 시험하려고 도미의 아내에게 찾아가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했대요. 이게 뭐냐면 궁녀로 드리겠다고. 남의 부인을. 궁녀는 결혼 못하잖아 원래. 맞지? 자, 그러니까 궁녀로 맞아들이겠다고 했대요. 자, 그래서 도미의 아내는 겉으로 순종하는 채 하고 여종을 대신 보냈답니다. 여자 종을 대신 보냈대요. 자, 그래서 그 뒤 왕은 속은 것을 알고 노하여서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작은 배에 실어서 강물에 띄워보내고 도미의 아내를 궁으로 잡아들였대요. 자,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도미의 아내는 이번에도 역시 순종하는 척하다가 궁에서 도망쳤고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서 조각배를 타고 멀리 떠나서 천성도에 이르러서 도미를 만났대요. 무슨 사람? 뭐라고요? 정절. 아, 참, 그러네. 밑에 그것도 안 적었네. 연료사라. 그것도 좀 중요한 거 여기까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뭐 연료설화, 그 다음에 간탄밀려설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지. 맞죠? 자, 볼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이 풀린다.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 임금이나 관리가 다른 사람의 여자를 빼앗으려 한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잠깐만. 억울한 당한 일에서 원한이 풀린다고요? 잠깐만. 자, 다시 3번. 여자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절을 지킨다. 맞나요? 네. 맞다, 그쵸? 자, 그래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도 맞다, 그쵸? 연정설화. 자, 다음 위기를 극복한 후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재회하는 것도 맞다, 그치? 그거 1번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이 풀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요 춘향전에서는 원한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는데 변사또가 벌을 받잖아.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왕이 혹시 벌을 받나요? 벌을 받지 않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풀리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서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정답이 1번이네요. 자 다음 자 16번 봅시다. 자 그래서 윗글 다의 A에는 이면적 주제가 들어간대요. 다의 A는 요 얘기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면적 주제는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 탐관오리 나와야 됩니다. 자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 돼요. 왜? 그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나서 혼비백산되는 부분이니까. 맞죠? 라의 비에 드러나는 표면적 주제라고 되어 있네요. 라의 비 하나 봐라. 아 요거네.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죽으라. 자 그럼 이건 뭘까요? 뭘까요?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신분을 추월한 사랑이겠죠. 왜? 나는 기생이라서 지금 절대 나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수청을 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분을 초월한 어떤 사랑을 좀 드러내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 표면적 주제 말고 이면적 주제를 몇 가지 좀 더 찾아볼까요? 뭐 있을까?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신분 상승에 대한 거죠. 자 그러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하면 이건 표면적 주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면 이면적 주제가 돼요. 왜 그런데? 이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겉으로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면적 주제는 겉으로 말했잖아. 얼씨구나 좋을시고 사남군 좋을시고 내가 어상 만나서 좋다네. 맞죠? 자 그러면 정렬 부인 됐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 속에서 춘향이가 나 신분 상승하고 싶어 나랑 만날래? 라는 말 해 안 해? 안 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이면적 주제가 되겠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면적 주제. 자 다음 자 요것도 그 춘향전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옥주인 춘향대령이요 해칼하여라. 해칼하여서 이게 이제 이 칼 이렇게 대고 들고 이렇게 나온 거야. 죄인이 그 감옥에서. 자 그래서 그 저기 변사또가 얘기합니다. 춘향이 듣거라. 너는 일개천기의 자식으로 이제 천한 기생의 자식으로 관장 발악을 하고 관장에게 능력을 잘한다니 그리 호고 네 어찌 살기를 바랄까. 아뢰어라. 절행에도 상하가 있어. 명백하신 수의상도 별관 통촉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아비를 섬겼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사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동네에 와가지고 그 부사가 된 거야. 남원 부사가 된 거야. 그러면 자기 눈에 그냥 다 똑같은 기생이야. 정절을 시킨다고? 변사또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 평소 기생이면서 뭔 정절을 시켜. 맞지? 그러니까 그냥 날 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일정한 지아비를 섬겼을까? 야 네가 남자 한 명만 만났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2부를 섬겼내다 라고 얘기해요. 2부는 여기 뭐야? 지금 이씨 남편을 섬겼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무엇이? 2부 숫자 2잖아. 그치? 2명의 남편을 섬기고 어찌 열려라 하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데? 변사또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이자가 아니오라 오야 리자 이부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무엇을 통한 언어유희? 동음유희.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문에 안 나와가지고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춘향전에 이 우리 소설의 바로 앞부분 있죠. 바로 앞부분. 그 바로 앞부분이 이몽룡이 이제 생일잔치 전날 밤에 이 춘향이를 보러 남원에 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어디를 가냐면 이제 춘향이네 옥에 나가잖아. 그래서 춘향이가 갇힌 감옥에 가가지고 춘향이의 부탁을 듣잖아요. 맞죠? 춘향이가 자기 죽으면은 그 몽룡이네 집 뒷산에다가 묻어달라고. 기억납니까?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뭔가 약간 샌드백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사람이. 자꾸 막 그렇게 건드려서 확인하고 싶네. 자, 볼게요. 격하게 공감 안 돼. 자, 볼게요. 자, 그 전날 밤에 춘향이가 몽룡이 보러 가자라 했지. 근데 보러 갈 때 몽룡이가 처음에 누구 찾아가냐면요, 월매 찾아갑니다. 춘향이 엄마 찾아가요. 춘향이 엄마 찾아가지고 춘향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밤중에 월매가 이렇게 몽룡이 데리고 그 춘향이한테 온단 말이야. 근데 옷차림이 어때? 그지꼴이야. 맞죠? 그러니까 월매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런 그지 깨끼기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몽룡이 오는데 춘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 하나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게 이제 이 음의 유사성과 관련돼 있겠지. 맞죠?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맞죠? 알아봐 주세요. 자, 다음. 요거 한번 좀 봅시다. 자, 그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 맞죠?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부분. 출두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이때 어사또 부하대가 내통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서리 보고 눈길 보내니까 서리 중간 거동보소 쭉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굉장히 근사하게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산뜻하게 차려입고 유무방방이 사슴 가죽끈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나무두기 우글우글이라고 하면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문장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문장이 점점 짧아지다가 지금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데 천목 근수인들 안이 떨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아주 웅장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법 뭐 있었습니까? 과장법. 자, 그래서 이 이몽룡의 등장을 과장되게 표현해가지고 아주 웅장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좌수별강 덕서를 읽고 이방어 방언을 읽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자, 문장들도 점점 계속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간결한 문장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더 극대화합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긴장감. 간결한 문장을 활용하면서 자, 그래서 긴장감이 드니까 당연히 위기감도 들겠지. 그렇죠? 24번. 근데 그렇게 형성되는 대목임에도 해학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위기감이 그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와중에서도 약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 A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지금 인귀 있고 감정 들고 그 다음에 추워라 문 들어온다.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해학적인 부분 어디 드러납니까? 해학적인 부분 어디 드러나요? 그렇지, 칼집 쥐고 주무기. 그러니까 행동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지. 맞죠? 또 뭐라고요? 똥을 싸고. 근데 그건 이제 오줌 쪽이랑 똑같다고 봐야지. 똥과 오줌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자, 그 다음에 또 좀 이제 웃긴 표현은 이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귀 있고 감정 들고 병분 들고 송편 들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 정신없다. 그치. 자, 그러니까 원래 들고 있어야 될 걸 안 들고 있고 엉뚱한 거 들고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갓 읽고 소만 쓰고라고 하는 게 갓은 잃어버리고 이 식탁 쓰고 이 식탁 올리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요거. 추워라 문 들어온다. 요것도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맞죠?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알겠죠? 뭐야. 자, 그래서 해학적 요소 활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문장 간결하고 짧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 서술 어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서술 어미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꾸법 당연히 활용되어 있고요. 열거 당연히 활용되어 있죠. 전기적 요소가 뭡니까? 약간 그 비현실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막 뭐 갑자기 신선이 내려온다든지 선녀가 내려온다든지 옥황상제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적 요소입니다. 맞죠? 말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잖아. 자, 다음 자, 3번 볼게요. 자, 요거 우리 한번 볼 건데 편집자적 논평 나오는 부분 있죠. 자, 편집자적 논평은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멀어요. 가까운 겁니다. 맞죠? 자, 서술자가 느끼고 있는 거랑 독자가 느끼고 있는 거랑 차이가 거의 없는 게 이제 이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는 어떤 소설의 특징들입니다. 맞죠? 그 편집자적 논평이었고 그 고전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현대 소설에도 좀 등장해요. 그렇죠? 하여튼 자, 윙클의 서술자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러면 요거도 물어볼게요.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는 것은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된다, 확장된다. 제한되는 겁니다. 알겠죠? 독자가 상상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 말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작중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자, 이거 인물의 시선 맞나요? 아니지. 서술자의 시선 따로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사건 및 인물을 관찰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나요? 맞아요? 자,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렇지, 주관적이지. 왜?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 아무리 서술자가 착하게 말해도 그건 주관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작품 밖에 존재하지만 작품에 개입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맞나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흥미 유발하는 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뭐 보소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와인 보소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그 이몽룡이 시 짓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줍니다.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고 본관사또의 정체와 그 다음에 백성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지었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몽룡이 시조 짓기 전에 미리 알려주잖아. 맞죠? 그런 부분들 다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인물의 심리를 철저하게 감추어서 아닙니다. 마음 다 나타내죠. 그래서 변사또의 마음이 나타나는 구절 뭐 있었습니까? 마음속.
편집자 조동표문 나왔는데 운봉 소견대로 하옵마는 이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점점점 뒤에는 뭔데 그러면? 뭐였어요? 하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입맛이 사납겠다 라고 하는 게 뭐야? 하기 싫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몽룡의 마음속에 나오는 속담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기억났어요? 이몽룡의 마음속에 나오는 속담이 있었어요. 오냐? 하고 나서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져라. 기억납니까? 자, 이 도적질은 내가 아마의 도적질이 뭔데요? 그러면 어떻게든 눈 안 마주치려고 진짜 웃기네. 여기 빼고 다 쳐다봐. 딴 데만 다 쳐다보거든요. 여기만 안 쳐다보거든요. 저것도 기술이다 근데. 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져라라고 하는데 도적질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술과 안주를 좀 포식을 할게. 근데 벌은 누가 받아? 네가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져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치? 그런 부분에서 뭐가 드러나? 심리가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현실 세계를 관념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증폭. 전혀 아니죠. 그렇죠? 한번.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봅시다.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분한 수식하면 하여 보면 어떠하요? 말이 안 나온다. 하여 보면 어떠하오? 이게 운봉영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필기할 때 아마 이거 설명 안 해준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운봉영장에 어떤 의도? 운봉을 꼽주는 거. 근데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꼽줘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뭐라고요? 쫓아버리려고. 자, 그래서 이몽룡을 쫓아버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몽룡을 쫓아버리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상황 어떤 상황? 이제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데 와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밥상 봤더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분통 터지는데? 어찌하니 통분하랴. 뭐 때문에 분통 터져? 아, 이건 끝났어요. 이건 끝났고. 자, 그냥 내가 구절구절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소설에 나왔는 문장만 들어도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떠올라야 돼요. 알겠지? 그 정도로 여러분 좀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관치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찌하니 통분하랴. 지금 우라통이 터졌단 말이야. 사또가 왜 터졌는데? 자기 밥상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 맞죠? 깍두기랑 뭐 막걸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상을 바로 탁 치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이 요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운봉영장 입장에서는 약간 싸해진 분위기를 뭐 하려고 약간 환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잔치 분위기를 자, 그러면 잔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지.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 속으로 드러나는 의도는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꼽줘서 쫓아버리려는 거. 그렇죠? 자, 기억에서 미음만 보고 봅시다. 기억,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박대하고 있다. 근데 이거 많이 보다 보면 그냥 이것만 봐도 어느 장면인지 다 보이지 않나요? 어느 장면이야 이거? 많이 안 보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행색이 거린 같아가지고 이제 잔치도 올라가는데 막히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본가사또를 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어디겠어요? 아닙니다. 갈비는 진짜 갈비
의미를 달라는 말이야. 알겠지? 야, 이 내 들어왔는데 술상에 갈비 하나 없다고 이 말이야. 진짜 갈비 달라는 겁니다. 아, 그게 본인한테 그 약간 감정이입이 된 거야. 내가 들어갔는데 갈비가 없으면 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르치기 위해서. 자, 봅시다. 니은 뭐였어요? 이겁니다. 뭐냐? 도적질은 내가 막 오라는 네가 거잖아. 이게 뭐야? 이거 죄인이 갚는 밧줄이잖아. 그치? 내가 반드시 너 뭐 만들겠다는 거야? 죄인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널 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느껴집니다. 알겠지?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벌하겠다는 의지 드러나요. 자, 다음 동음이유를 활용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디귿 볼까요?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요거 동음이유 활용한 거 맞죠? 해학성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재밌지. 자, 다음 리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비꼬고 있다. 리을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 포식하고 반어적 표현 맞나요?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 포식하고 맞나요? 자,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좋은 잔치 반어법이야? 술과 안주 포식 반어법이야? 맞죠? 둘 다 반어법 맞습니다. 술과 안주 포식 못했어요. 왜? 들어갔더니 식탁에 갈비 하나 없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좋은 안주도 못 먹었고 술과 안주를 포식하지도 못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좋은 잔치도 당하지 못했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비꼬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미음은 뭡니까? 안 봐도 뭐 삽입시조겠다. 그치? 자, 그럼 이 삽입시조의 역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닙니다. 맞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탐관오리의 횡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되면 탐관오리의 횡포와 관련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정답은 5번. 어, 12번 봅시다. 요런 거 의미. 요런 거 밑줄 꺼놓고 하나하나 단어 의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자, A에서 E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패를 달과 해에 비유한 것은 정의로운 인물이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맞나요? 맞습니다. 햇빛 같은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햇빛도 사실은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이 햇빛은요, 그러면 어떤 햇빛인데 춘향이에게 내리는 햇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향이에게 다시 이제 따뜻한 봄볕이 찾아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햇빛같이 번쩍 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맞지? 지구법이면 활용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할 거라는 거. 자, 다음 B.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되어 있다. 그쵸? 자,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극적 반전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고 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적 반전은 뭐였어? 이문용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고 있지. 초목금수인들 안 있더냐? 라고 하면서. 자, 다음 C. 노치에 의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공간사또가 암행어사의 출현에 몹시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 맞죠? 자, 다음 질문을 통해 공간사또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D 뭔데요? 요거 공간사또와 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춘향이를 시험하려는 떠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의문을 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공간 속도가 사실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겠지. 자, 그럼 반어조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춘향이의 반감과 용기가 드러나는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려오는 관점마다 모두 명간이로구나. 반어법. 맞죠? 정답은 4번. 자, 잠깐만. 요거 이렇게 하면은 남아있는 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상 30분이면 할걸? 맞아. 30분이야. 몇 째로 보지? 의심의 눈초리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9켤레도 좀 풀어오세요. 알겠지? 9켤레 좀 풀어오세요. 영상을 보내줄게요. 나 아직 지금 업로드 못했어. 어제 밤 11시 퇴근한 마치방 바로 출근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일단 혼자서 한번 읽어봐봐. 그 혼자서 읽었는데 저기 뭐냐 그 주인공이 구두 닦기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고생했어요. 갑시다. 아니 네. 공영 없이 문제 풀 거 좀 부족해. 좀 보내줄까? 그럼 얘기하세요. PDF로 보내줄게. 패드로 문법 부분.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는 이 사실은 학교 시험 빼고 다 쉽거든. 시중에 있는 문제도 다 쉬워요. 그래요? 그냥 물론 오늘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따로 편집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하고 지금 기출 문제들을 하고 있거든. 걔는 기초고 문법 말고 아직. 다른 거는 지문으로 알겠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네, 노래도 하나 하고